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전에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논쟁 자체가 물러나라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윤 총장이 1년을 버티면서 막아온 것이 무엇인지 검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검찰주의라고 했을 때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우리 법 체계 안에서 가지는, 그리고 국민 앞에 가지는 자신의 위상과 책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검찰주의자이기를 바랬는데, 지켜본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그냥 검찰 우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의 위상을 깡그리 무시했다라고 저는 단언하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은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청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며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청장은 그냥 검찰 우선주의자라고 말하며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의 위상을 깡그리 무시했다라고 강하게 윤 청장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청장을 향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청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청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묻자 이 의원은 윤 청장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과 윤 청장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윤 청장이 스스로 비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청장은 최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라는 호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독재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언급한 윤 청장의 발언에 일각에서 검찰청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윤 청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검찰청장 해임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진 사퇴가 정답이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물러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설령 당신이 검찰청장이라도 말이죠. 가족을 지키려는 그 애잔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법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민의를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된 당일, 이번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표를 던진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윤석열 청장 빼고는 다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 청장이 고립됐다는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대검찰청 배치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검찰청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와 그 아래 부장검사들이 거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 점도 그렇고 이런 간부 인사가 반년 만에 바뀌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 점들이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이 사표를 냈는데요. 사실상 나가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문찬석 광주지검장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청장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사이기도 한데요. 윤 청장과 가까운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릅니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번째 검찰 정기 인사 때도
인사에 불만을 가진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어쩌면 추 장관이 노리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알아서 나가주면 더 고마울 따름인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검찰 셀프 개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발 나갈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올바른, 똑바른 그런 정상적인 검찰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짝 지지율 상승이 소속 의원들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계속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행정 수도 이전, 그리고 코로나와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까지 이런 요인들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모처럼 반사이익을 얻은 통합당의 오만과 저주의 막말이 또 시작됐는데요. 요즘 쉴 새 없이 막말을 방언처럼 쏟아내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헛소리가 인상적입니다. 혹시 이분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설마요. 언감생심 꿈 깨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7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이른바 권한유착 의혹과 검찰 권한 약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을 언급하며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건 그들이 타도하려 했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향유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 선거 부정에 개입했던 청와대 핵심과 그 윗선들이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쯤에서 중지하시라. 그게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무얼 기대하시나라고 따졌는데요. 그러면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도 돕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 선동,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정진석 의원을 향해 지금 하는 일을 전부 그만두라는 것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나? 대통령을 협박하는 건가? 말 조심하라고 일갈했는데요. 박 의원은 봉하마을 조성 때 정 의원이 마치 선심 쓰듯 도와준 것처럼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왜 돌아가신지 진정 모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다른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4년 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설치가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잠시만 지지율이 올라도 이 모양 이 꼴아집니다. 제대로 밟아서 눌러놓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될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176석이라는 합법적 권력을 왜 강력하게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이를 좀 더 강력하고 제대로 추진하라고 이 힘을 줬는데 아직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힘은 국민을 대신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뜻, 민의를 받아 더 세고 강력하게 거침없이 밀고 나가길 주문드립니다.